자, 오늘 121페이지. 전 시간에 유효핵전화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유효핵전화 뭐라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당기는 힘. 유효핵전화가 크면 원자번호가 커요. 단 같은 족, 같은 주기일 경우에. 네. 그치?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유효핵전화가 뭐라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당기는 힘. 그럼 유효핵전화가 크면 당기는 힘이 세지겠지. 그 당기는 힘이 세지면 끝에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이렇게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효핵전화가 원자의 반지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건데 오늘도 수능용 내용을 하나 적어드릴 겁니다. 잘 적어주세요. 잘 적어주세요. 어디까지는 중요하고 어디까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런 내용도 전부 다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자, 첫 번째 오늘 원자 반지름에 대한 내용 먼저 할 거예요. 원자의 반지름을 재고 싶었던 거야. 그치? 원자의 반지름을 재고 싶은데 원자핵이 가운데 있겠죠? 원자핵이 가운데 있는데 전자가 여기 만약에 있다면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여기 돌고 있다면 원자핵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를 재면 반지름이 되겠죠. 그치? 또는 원자 전체의 사이즈를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이 되겠지. 근데 니네 오비탈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 전자가 여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니? 아니요. 전자는 어디 있는지 정할 수가 없으니까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찍어서 오비탈로 표시한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전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요만큼이 반지름이고 여기 있다면 이만큼이 반지름이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재? 이 오비탈까지 반지름을 잴 거야? 아니요. 오비탈의 바깥쪽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10%나 되지. 됐어? 그러니 반지름을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원자의 반지름. 됐어? 원자의 사이즈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자핵이 있었어. 원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자핵이 있었어. 원자가 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 둘을 결합시켜요. 원자 두 마리를 결합시키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그럼 여기 교집합 안에 공유결합이라는 걸 해요. 그럼 전자가 여기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 됐니? 오비탈로 구성되어 있으면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데 결합을 시키면 전자의 위치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예요. 요걸 핵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됐니? 이렇게 핵 사이의 거리를 재서 요걸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이 원자 반지름이에요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쵸? 수능에 안 나와요. 원자 반지름 자체가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신용으로는 이 핵 사이의 거리를 절반으로 나눈 값이 원자 반지름이에요 라는 단어를 꼭 하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원자 반지름. 이쪽에다 정리할까요? 원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한다고? 하나의 원자로는 측정할 수 없어요. 원자 한 개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원자 두 개를 결합시킨 후에 조건이에요. 동일한 전자 두 개를 결합시킨 후에 핵 사이의 거리를 재요.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잽니다. 그래서 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잰 후에 얘를 둘로 나누면 이걸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핵과 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원자 반지름은 핵과 핵 사이의 절반. 자, 원자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이 있었어. 이만한 원자가 있고 이만한 원자가 있다면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전달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치면
이거 핵간거리라고 합니다. 원자간지름은 어떻게 뭐야? 그림이 뭐 이렇게 삐뚤어졌어. 원자가 있었고 원자가 있었는데 가운데 핵이 있고 가운데 핵이 있고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지. 이걸 핵간거리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값만 요만큼만 원자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핵간거리의 절반. 자, 조건이요. 원자를 하나로는 잴 수 없다고 했죠. 두 개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러면 원자 반지름을 절대로 측정할 수 없는 애는 누구냐? 됐어요? 이런 것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것들이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의 조건이 뭐라고? 두 개를 결합시켜야 돼요. 그런데 결합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잴 수 없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전 우주에서 절대로 결합하지 않은 원소. 그걸 18쪽이라고 해요. 비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는 원자 반지름을 잴 수 없습니다. 왜? 결합하지 않거든요. 됐나요? 원자 반지름을 잴 때는 비활성 기체 18조 원소는 원자 반지름의 사이즈를 비교할 수 없어요. 자, 원자 반지름 두 번째 내용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 했으니까 주기성도 한번 해봅시다. 원자 반지름. 자, 두 종류. 항상 화학은 같은 조기니 같은 주기니를 비교해요. 같은 조기인 경우에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니? 자, 리튬이 있었어. 나트륨이 있었어. 원자 반지름은 누가 클까요? 리튬은 껍데기가 2개고요. 나트륨은 껍데기가 3개예요. 그럼 당연히 나트륨이 큰 거 맞지. 그래서 같은 족일 때는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 크면 원자 반지름은 커요. 같은 족일 경우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큽니다.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쓸 때는 이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를 써라 그러면 영향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유효 핵전하를 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수를 씁니다. 이 두 개의 단어를 다 써야 반지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같은 족일 경우에 나트륨은 전자 껍질 수가 더 많지. 그죠? 잘 봐.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대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유효 핵전하는 누가 크니? 전자 껍질 수는 누가 더 많니? 같은 족일 경우에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은 어떻게 돼? 커요. 됐어요? 얘는 커요. 됐어? 다시 같은 족일 경우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껍질 수는 어떻게 돼? 네, 껍질 수 많아요.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잘 봐. 유효 핵전하가 크면 당기는 힘이 세다 그랬지.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작아져야 돼요. 당기는 힘이 세잖아. 그래서 유효 핵전하가 크면 반지름은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니? 유효액전화가 쓰면 반지름은 줄어들어야 돼요. 세면 셀수록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지. 그럼 다시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어때? 커져요.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면 반지름은 증가합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감소해야 되고 증가해야 돼요. 그런데 결론으로 따지면 어때?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죠. 네. 둘 중에 누가 더 효과가 많은 거야? 얘가 큰 거지. 얘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조일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도 커지는 거예요. 됐나요? 요인은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칸 내려서 또 한 번 써볼까요? 같은 주기라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니? 됐어요? 자, 그럼 또 한 번 써볼까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누구라고? 유효 핵전화. 그리고 전자 껍질수. 이런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원자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수예요. 자, 그럼 같은 주기라면 2주기, 3주기라면 리튬, 베릴륨, 붕소 전부 다 2주기니까 껍데기가 2개씩 있는 거 맞지? 그러니 전자 껍질수는 어때? 변함이 없어요. 다 같단 말이죠. 그럼 같은 주기일 때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는 네, 커요. 그러면 유효 핵전화가 크니까 반지름은 감소 효과가 나타나죠. 전자 껍질 수가 일정하니까 반지름은 일정해야 돼. 그럼 누구의 효과가 더 나타나겠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작아요. 됐어? 고등학교 애들이 이 첫 줄만 외운단 말이죠. 같은 조일 때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요. 야, 이것처럼 헷갈리는 게 어딨어? 헷갈리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같은 조기라면 전자 껍질수는 많아. 유효액 전화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지네. 그럼 반지름 감소, 반지름 증가. 커져요. 외우기 어려우면 밑에 거라는 거죠. 같은 주기일 경우에 유효액 전화는 커지는데 껍질수는 변함이 없다면 반지름은 당연히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작아져요. 됐니? 이거 한국말로 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까? 맞춰봐. 리튬, 나트륨, 반지름은 누가 크다고? 나트륨. 오. 왜? 밑에 걸 하는 거야. 유액전화는 크지만 껍질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됐니?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 산소 플로린 누가 크니? 어렵다 하겠습니다. 외우세요. 외워. 리튬, 나트륨, 칼륨. 자, 셋 중에 누가 커? 칼륨. 얘 제일 커. 나트륨, 리튬. 됐니? 그럼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갈수록 어떻게 돼? 작아져요. 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지.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지.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야? 칼륨. 그래. 칼륨이 원자번호가 제일 커요. 원자 반지름이 제일 커. 니네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칼륨이 제일 커. 됐니? 그럼 칼륨의 대각선에 있는 애가 제일 작지. 누구야? 네온. 헬륨. 18쪽은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18쪽을 제외하면 이쪽 끝에 있는 애가 누구? 풀. 뭔 말인지 알겠어? 니네가 아는 것 중에 제일 작은 애 누구라고? 플로리. 됐어? 최대값, 최소값은 좀 외워줘야 되지 않겠냐? 제일 큰 애 누구? 칼륨. 제일 작은 애 누구? 플로린. 자, 다시요. 플로린에 가까울수록 작고요. 칼륨에 가까울수록 커요. 됐어? 한 번만 더. 나트륨이 있었어? CL이 있었어? 누가 커? 뭔 말인지 알겠니? 됐어? 다시 Mg가 있었어? 알루미늄이 있었어? 누가 크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됐어? 한 번만 더요. 리튬, 플루오린 누가 커? 됐니? 다시 나트륨과 리튬 중에 누가 커? 플루오린과 CL 중에 누가 커? CL. 나트륨과 CL 중에 누가 커? 나트륨. 여기까지 됐어? 네. 됐지? 자, 마지막 하나.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비교지 말할 수 없어. 진짜 비교할 수 없어. 50% 아니야? 다시요. 플루오린과 나트륨 중에 누가 커? 당연하죠. 얘 제일 작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리튬이죠. 다시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CL이죠. 왜 크잖아. 네. 다 알려주잖아. 리튬. 리튬과 CL 중에 누가 커? 리튬. 야! 누가 크니? 야, 크잖아. 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수능에는 낼 수 없어. 왜? 같은 족, 같은 주기가 아니죠. 하지만 내신에는 낸다. 정신 나가는 단들이. 됐니? 리튬과 CL 중엔 누가 커? 리튬이 커요.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 가지 영향을 받는다고. 유효액전화는 누가 크니? CL이 크지. 껍질수도 CL이 많지. 그럼 얘는 껍질수에 영향을 받는 거야? 유효액전화에 영향을 받는 거야? 유효액전화. 얘는 3번이고요. 얘 17번이나 돼요. 유효액전화가 졸라 큰 거예요. 그래서 껍질수의 영향을 무시할 만큼 땡기는 거예요. 됐니? 그러니 이 두 가지 요인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맞춰내기가 어려워. 됐어? 그래서 수능용 단어 하나 적어줄게.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항상 이렇게 쓰세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새끼만 알면 돼. 원자 반지름은 리튬, 플루오린, 나트륨, CL. 자, 4개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냐? 나트륨. 제일 작은 애는? 플루오린. 됐어? 그럼 리튬과 CL 중에 누가 크다고? 그래서 하는 거야. 나트륨 졸라 크죠? 플루오린 졸라 작아요. 되니? 나트륨보다 리튬이 조금 작아. 플루오린보다 CL이 조금 커요. 됐니? 요 그림 하나 꼭 그려보세요. 원자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생각보다 진짜 많이 헷갈린다. 왜? 이 원자 반지름만 있는 게 아니니까. 헷갈리는 걸 없애는 게 안 틀리는 방법이거든요. 원자 반지름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나오면 요거 꼭 적어놓고 시험 보세요. 그래야 어느 쪽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누가 더 큰지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가 있고.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제일 작은 애 누구? 여기까지 됐어요? 얘 원자 반지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 반지름. 여기서부터 기본기가 쌓이는 거야. 그럼 수능에는 이 원자 반지름만 나오겠니? 아니요. 덩어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한 칸 더 가요. 이 녀석이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온 반지름이라고 합니다. 원자 반지름은 쟀어. 칼륨 크고요. 플루오린 작아요.
그렇다면 이온 반지름. 잘 봐. 리튬이라는 애가 있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요. 3번이니까. 됐어? 그러면 7개의 전자를 받아야 안정해지고 하나를 버리면 안정해져요. 어떤 거 할래? 네, 하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은 버리는 게 더 빨라. 전자 하나를 버립니다. 됐니? 그래서 금속 양이온이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금속은 전자를 버려요. 됐어? 워딩을 알아두세요.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려. 다시 전자를 버리면 껍질도 같이 버려. 됐어? 자, 한번 해볼까요? 리튬이라는 게 있었어.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리튬 양이온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전자가 하나 모자라지. 하나, 2개밖에 안 남죠? 됐어요? 껍질도 같이 버려. 그러면 원자가 큰 거야? 이온이 큰 거야? 원자가 크지. 됐냐? 할 수 있겠어?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전자를 버려요. 그때 껍질도 같이 버려. 됐어? 요거 워딩 잊어버리지 마세요. 원자가 양이온이 될 때 껍질도 같이 버려.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까? 이온 반지름 첫 번째. 원자가 있었는데 원자가 이렇게 와서 전자를 버리면 그러면 양이온이 됩니다. 됐지? 자, 워딩 돼요?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되면 껍질도 같이 버려. 됐니? 그러면 원자의 반지름이 클 거야? 양이온의 반지름이 클 거야? 원자 이따만 했는데 껍질도 같이 버리죠. 됐니? 자, 다시 결론. 원자의 반지름이 있었고요. 이온의 반지름이 있었는데 원자의 반지름이 크대. 그럼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작아진 거지. 그렇다면 요 이온은 무슨 이온? 양이온. 그렇다면 이 원자는 무슨 원자? 금속 원자. 이걸 골라내는 게 니네 시험 문제예요. 다시 원자가 전자를 버리고 양이온이 될 때는 껍질도 같이 버려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비교했는데 원자 반지름이 크대. 그러면 그 녀석은 금속입니다. 금속. 요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왜 양이온의 반지름은 작아질까요? 아까 얘기했어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애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유효 핵전환은 어떻게 되니까? 전자 껍질 수는 어떻게 됩니까? 전자 껍질 수는 아까 얘기했죠. 양이온이 되면 전자 껍질 수 어떻게 된다고? 버려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반지름은 감소하겠지. 자, 그럼 유효 핵전환은 이것도 한번 볼까? 리튬이 있었어. 첫 번째 전자 2마리가 있었고 두 번째 전자 1마리가 있었어요. 플러스 3이라고 써있지. 자, 유효 핵전환 잘 보세요. 얘는 3마리가 당기고 있었어. 이렇게. 되니? 3마리가 당기고 있었는데 전자가 하나 사라져 버렸지. 됐어?
그러면 이제 2마리가 당겨야 되지. 3마리가 당기면 1씩 당기면 돼요. 근데 2마리가 당기면 1.5씩 당겨야 되지. 됐어? 그래서 유효액 전환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당기는 힘이 세진다. 3마리가 당길 때보다 2마리가 당길 때 힘이 세지겠지. 이해되겠네? 이런 거 이해될 수 있겠네. 유효액 전환가 커지니까 반지름은 감소합니다. 원자가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버려요. 껍질도 같이 버려서 반지름은 감소해요. 양이온이 되는 애는 금속 원소입니다. 자, 요거만 잘해주시면 나머지는 반대로 쓰면 돼요. 얘는 그냥 반대로 쓰는 거예요. 원자가 있었는데 전자를 얻으면 얘는 음이온이 됩니다. 자,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은 어떻게 되겠냐? 반대로 쓰는 거거든요. 원자는 작았는데 음이온은 커지는 거죠.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양이온을 하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얘도 정리. 원자에 반지름이 있었는데 졸라 작았어. 그런데 이온의 반지름이 되니까 갑자기 커졌단 말이죠. 됐어? 그렇다면 그때 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음이온. 그럼 그때 원자는 무슨 원자? 비금속 원자. 니네가 맞춰야 되는 건 이거라고 했어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주면 이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맞춰야 합니다. 그럼 음이온이 됐을 때 왜 반지름은 커지냐? 또 한 번 해볼게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유효 핵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자 껍질수라고 했어요. 음이온이 되면 플루오린의 경우에 2개가 차고 7개가 찼어요. 하나를 받아오겠지. 그럼 여기가 8개가 되겠지. 껍질 수가 변하니? 아니. 껍질 수 변하지 않아. 그럼 껍질 수가 안 변하는데 플루오린은 9마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전자 1마리가 들어왔지. 10마리가 됐어. 땡기는 힘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 됐어? 그러니 얘 감소한다. 됐나요? 9마리가 당기는 것보다 10마리가 당길 때 힘을 조금만 주면 되잖아. 당연하지. 됐니? 유효액 전환, 당기는 힘이라고 이해하면 좀 더 빨라요. 유효액 전환가 감소했으니까 이 녀석이 감소했으니까 반지름은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그래서 커지는 거야. 얘는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하나가 더 있어. 전자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전자가 많아지면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갖고 있어. 좀 전자가 많아지면 서로 밀겠지, 그치? 그래서 전자 반발력이 하나 또 필요합니다. 전자가 서로 미는 힘이 커지는 거야. 그럼 전자끼리 서로 밀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반지름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쓰면 되니까 나 같으면 그냥 양이온 할래.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될 때 껍질도 같이 버려. 그럼 당연히 작아지겠죠.
됐니? 자, 또 한번 해볼까? 나트륨과 마그네슘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커? 됐어요? 금방 또 잊어먹었죠? 나트륨. 나트륨 마그네슘 중에 누가 커? 나트륨. 됐어? 그럼 다시 한번 나트륨 양이온과 마그네슘 2 플러스 반지름은 누가 크니? 나트륨. 됐냐? 자, 2해 한번 시켜줄까? 2해 한번 해봅시다. 나트륨이요. 양이온이 됐어. 첫 번째에 2개 차있고 두 번째에 전자가 8개 차있지. 왜? 세 번째에 하나 차있는 걸 버렸으니까. 되니? 그래서 플러스가 됐습니다. 마그네슘도 한번 해볼까요? 2 플러스가 돼요. 첫 번째에 2개 차있고요. 두 번째에 8개가 차있고 세 번째에 원래 2마리가 차있었지. 되니? 마그네슘은 2마리를 다 버리고 마그네슘 양이온이 됐어. 그럼 얘네 둘은 전자 껍질 수가 어때? 같지? 네. 전자 껍질 수는 같아요. 그런데 유효 핵전화가 누가 커? 같은 주기면 원자번호가 클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다고? 커요. 됐나요? 유효 핵전화 원자번호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가 유효 핵전화가 커. 그럼 더 세게 당기겠지. 조금밖에 안 당기겠죠. 더 세게 당기면 반지름 어떻게 된다고? 작아진다. 됐나요? 어때? 방금 배운 것도 헷갈리죠? 그래서 내가 얘네들의 집중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많은 걸 가르쳐줘도 많은 걸 잊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손해야. 그러지 않겠니? 야, 니네 같으면 그런 비효율적인 장사를 하겠니? 이만큼을 가르쳐주면 되게 많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되게 비효율 맞잖아. 조금 가르쳐주고 조금만 외우면 그게 효율 아니야? 퍼센트가 높잖아. 그치? 몰라요? 100개를 가르쳐줬는데 99개를 잊어버린 거야. 그럼 니네 머릿속에 하나가 남겠지, 그치? 그런데 2개를 가르쳐줬는데 2개를 기억한다면 이거 2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지만 얘는 100%지. 어때? 효율은 100%가 높은 거 맞지? 네. 됐니?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되게 많은 거를 설명해주고 과학이 졸라 재밌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지만 다 잊어먹고. 그치? 그래서 조금 가르쳐주고 조금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선행 파트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네들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장담합니다. 그게 중딩들의 대가리 수준이거든요. 그래도 가르쳐준 티는 내야 되잖아, 내가? 그지? 그래서 필기를 해주는 거예요. 니네 노트는 남기는 거지. 왜? 이렇게 필기해주고 이렇게 설명해주는 과학선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니네 노트만 보면 누가 가르쳐줬는지는 알 거 아니야? 됐니? 여기 어제 한 학생이 중3이에요. 갑자기 엄마 전화 와서 중3 학부모인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상담 좀. 나는 걔를 몰라. 모르는 애인데 나한테 상담이 들어왔어. 어처구니가 없잖아. 상담을 해줬지. 중3인데 물리원 선행을 지금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보냈어요. 하지 말라고. 니네들이 다 잊어버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봤자 티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줄 테니까 졸라 외우세요.
졸라 외우세요. 몰라요. 이거 다 외워. 오늘 수능 문제 또 하나 알려드린다 그랬죠. 전 시간에도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전 시간에는 주기율표를 전부 다 적어줬어요. 그거만 외우면 수능 문제 하나를 풀 수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수능 문제. 이 2단원에서 총 5개의 수능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자, 그 녀석이 뭐냐면 등전자이온이에요. 이 녀석 다 외우세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면 이 녀석으로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자, 해볼게. 등전자이온이 뭐냐면 비활성 기체와 18쪽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녀석이에요.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을 등전자이온이라고 합니다. 됐니? 해볼까? 리튬 1안내의 양이온이 되면 전자는 총 몇 개가 됐어? 리튬 양이온의 전자는 2개예요. 그럼 누구와 같아져? 헬륨과 같아져. 다시 베릴륨 2 플러스의 전자 배치는 누구랑 같아져? 헬륨과 같아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애는 이 뒤쪽이야. 플루오린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누구와 같아져? 네온과 같아져요. 나트륨 이온은 누구랑 같아져? 네온과 같아져요. 여기서부터 시험 문제예요. 잘 적어줘. 자, 1번. 네온이라는 애와 전자 10개를 갖고 있습니다.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있어. 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가 있는데 얘가 질소예요.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7번, 8번, 9번, 11, 12, 14. 이거 잘 외우세요. 자, 원자 반지름은 누가 할까요? 됐니? 짜증나고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외우는 거예요. 자, 이온 반지름은 누가 할까요? 이거 써놓고 시험 보잖아요. 시험 진짜 잘 풀 수 있어요. N, O, F, Na, Mg, A. 이온이니까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순서대로입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전자가 10개씩이에요. 그래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요. 자, 이온 반지름은 누가 제일 클까요? 됐어? 자, 쓰는 법 알려줄게. 이해시켜볼까요? 자, 여기 지워볼게요. NOF 중에 누가 제일 크니? 반대로 NOF 중에 누가 제일 작아요? 됐지? 아까 얘기했잖아. 원자 반지름 중에 제일 작은 애가 누구라고? 플루오린이라고. 부등호는 이렇게. 그럼 Na, Mg, 알루미늄 3개 중에 누가 제일 크니? 나트륨이 제일 커요. 됐어? 그럼 플루오린과 나트륨 중에 누가 커? 그래요. 이쪽으로만 보면 됐니? 그래서 순서대로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질소, 산소, 플루오린 순서대로 원자 반지름은 작아요. 됐니? 이거 한 번만 써놓고 연습하시면 시험지 되게 쉽습니다. 다시요.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니? 잘 보세요. 이온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는 건 2가지. 유효 핵전화와 전자 껍질수. 근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거든요. 그렇다면 전자가 모두 다 10개씩이야. 전자 껍질은 전부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럼 전자 껍질이 다 똑같다면
누구의 영향만 받아? 유효액전하의 영향만 받아요. 유효액전하가 뭐라고?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전하가 커서 반지름은 작습니다. 이 두 줄을 이렇게 써놓고 시험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많은 문제를 엄청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됐니? 빨리 쓰고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훨씬 괜찮은 방법입니다. 다시요. 시험이 나오면 NA, NG, AL, NOF 이렇게 두 줄을 아주 빨리 쓰세요. 연습 삼아서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됐지? 모든 부동호는 다 이쪽으로. 원자 반지름만 이쪽으로. 부동호 매우 빨리 쓸 수 있죠? 이거 외우세요. 그리고 쓰는 연습을 하세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시험에 나오면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애거든요. 왜? 얘는 원자가 6개나 있어. 그런데 두 번째는 5개밖에 없어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 자, 얘는 전자가 모두 18개짜리거든요. 얘보다 한 칸 내리시면 돼요. 질소 밑에 인, 산소 밑에 황, 플루오린 밑에 Cl, 나트륨 밑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밑에 칼슘. 야, 그 다음 뭐야? 얘네 칼슘까지밖에 못 외우지. 그러니까 얘 5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자 반지름 누가 크니? 이온 반지름은 누가 크니? 이걸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써놓고 지우세요. Cl, K, CA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플러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부등호를 한쪽 방향으로만. 부등호를 모두 다 한쪽 방향으로만. 자, 마지막 하나.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탈륨. 여기 있잖아요. 제일 커요. 됐어? 그럼 제일 작은 애 플루오린, 제일 큰 애 칼륨을 한 번만 외워주면 원자 반지름 부등호도 헷갈리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 이 두 가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6개가 있는 위쪽 거. 이 두 가지. 이게 등 전자 이온이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맞추게 해줄 겁니다.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따로따로 하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이거 하나로 다 낼 수 있어요. 그럼 다 알고 있다는 뜻이야. 됐니? 부등호 치는 거 쉽습니다. 부등호 치는 거 연습하세요.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자, 넘겨봅시다. 별거 3개. 밑줄 짝짝. 밑줄 짝짝. 별거 3개. 네. 자, 130페이지요. 네. 11번. (130페이지) 11번을 보면
이주기원소 ABCD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에요. 이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그럼 A 한번 볼까요? A.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있는데 누가 더 크니? 원자. 원자 반지름이 더 크지. 네. 그럼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는 A는 무슨 이온? 양이요. 그래. 얘는 양이온이 될 거고요. A는 그럼 금속이니 비금속이니? 금속. 금속이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됐어? B. 다시요. B는 원자 반지름이 크니 이온 반지름이 크니? 양. 이온. B는 누가 커? 이 원자. 원자 반지름이 크죠? 네. 그럼 얘도 양이온이고요. 얘도 금속이에요. C는 이온. 이온 반지름이 크니까 얘는 음이온이고 얘는 비금속이야. 그렇죠. 그럼 D는 기도. 기도 음이온. 음이온이 크니까 얘도 비금속이죠. 됐어? 예. 자 그럼 A는 누구니? B는 누구니? 금속. 원자 번호는 누가 크니? 됐니? 자 비교 한번 해볼게. 거기에 시험 문제에 뭐라고 써있다고? 이주기 원소라고 써있지. 아. 그러면 여기에 이, 배, 분, 탄, 질, 산, 플로린, 네온인데 원자 반지름은 얘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원자 반지름은 리튬과 플로린 중에 누가 커? 리튬. 이쪽으로 가면 원자 반지름이 어때? 크지. 네. 점점 작아질 거 아니겠니? 네. 그러면 A와 B 중에 원자 반지름은 누가 커? A의 원자 반지름 얼마라고 써있어? 134. B의 원자 반지름 얼마라고 써있어? 22. 그럼 원자 반지름 A가 크지. 네. A가 크다는 얘기는 A가 이쪽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아우. 그럼 원자 번호는 누가 큰 거야? B가 큰 거야. 아우 그러면. 되니? 다시요. 비금속 원소 C와 D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커? C의 원자 반지름 얼마야? C 73. 73. D의 원자 반지름 얼마야? 71. 그럼 C가 크죠? 네. C가 크면 어때야 돼? 앞에야 있어야 돼. 됐니? 네. 그럼 원자 번호 순서대로 따지면 원자 번호가 제일 작은 애가 누구라고? D. 원자 반지름 제일 큰 애. B. 됐어? 그 원자 반지름 A, B, C, D 중에 제일 큰 애가 누구야? A. A요. 그 다음에 B. E, 그 다음에 D. D, C. C, 그 다음 D. D. 원자 번호 순서대로 세워야 돼. 되니? 어떻게 찾는 건지 알겠어? Let's go. 자, 다시요. A, B, 비금속이니? 아니요. X. 원자 번호가 제일 큰 애가 누구라고? D. D. D는 X. D는 음이온이니? 네.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중요한데. 됐니? 한 번 더 해볼까요? 12번이요. 네. 15. 자, 12번. A, B, C, D 똑같이 찾아. A는 금속, 비금속? 깜석. B는 금속, 비금속? 깜석. C는? 깜석. D는? 깜석. 그러면 금속 2개, 비금속 2개. 됐니? 예. 그럼 C와 D 중에 원자 반지름이 누가 커? D. D가 크죠? 네. 그 원자 반지름이 크면 원자 번호는 작아요. 작아요. 됐나요? 예. 그럼 D는 나, 그. C는 다. 됐어? 반지름 작은 애가 원자 번호 커요. 네. 반지름 작은 애가 원자 번호 커. 되니? 네. 그럼 A와 B 중에는 원자 반지름이 누가 커? B가 크지. 네. B가 크면 아래에 있어야 되지. 네. 오. 나는 A, B는 나. 지지. 끝이야 그게. 뭐라고? 원자 반지름 가지고 노세요. 원자 반지름 가지고 노세요. 됐어? 15번 한번 해볼까요? 15번. 그림은 X와 Y의 원자 반지름과 X와 Y의 비활성 기체의 전자 벤치를 가질 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2주기, 3주기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x와 y는 2주기, 3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원자 반지름, 하나는 이온 반지름. 됐니? 자, 그럼 0, A, B, C, D. 여기다 해볼까? 쭉 갔는데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래요. 그런데 2주기, 3주기 원소라고 할게요. X의 원자 반지름이 여기 있어요. 얘가 X의 원자 반지름. 되니? 그림은 원소 X와 Y의 원자 반지름과 X와 Y가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질 때의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2주기, 3주기의 원소 중에 하나이다. X의 원자 반지름을 A라고 할 때 이에 대한 것들로 고른 것을 골라. B와 C는 이온 반지름이다. 얘도 이온 반지름이고요. 얘도 이온 반지름이니까 얘가 Y의 원자 반지름이지. 됐니? 네. 여기까지 있어요? 잘 봐. 그렇다면 X는 원자 반지름이 커야 돼? 이온 반지름이 커야 돼? 야, 얘가 원자 반지름인데 이 둘 중에 하나가 X의 이온 반지름 아니겠니? 그럼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은 큰 거죠. 그럼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면 무슨 이온이 된 거야? 비금속. 음이온이 된 거죠. 비금속이 된 거예요. 됐어? 다시 한번. Y는 원자 반지름이 여기 있지. 그럼 이온 반지름은 B와 C 둘 중에 하나 아니겠니? 그럼 얘는 이온이 됐을 때 반지름은 항상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 얘는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Y는 금속이야. 여기까지 됐냐? 자, 그러면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X 거고 누가 Y 거냐 이거야. 됐니? 자, 거기 문제에 뭐라고 써있어? 2주기와 3주기일 때 2주기와 3주기일 때 이온 매치를 갖는다 했지? 그럼 이걸 쓰세요. 됐어? 그럼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이 커야 돼? 금속이 커야 돼? 이온 반지름은 비금속이 큰 거야? 금속이 큰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비금속의 이온 반지름이 금속의 이온 반지름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얘랑 얘랑 묶어서 X, 얘랑 얘랑 묶어서 Y가 되는 겁니다. 거의 있는데? 네, 이런 문제 진짜 재밌죠? 이런 문제가 재밌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요. X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써있어. 그럼 이온 반지름은 B, C 둘 중에 하나니까 이온 반지름은 커져야 되죠. 그러니 이 두 가지 자료를 알 수 있어요. X는 음이온이고 비금속이야. Y는 원자 반지름은 제일 크죠. 이온 반지름은 작아질 거거든요. 그러니 양이온 금속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죠. 그럼 Y와 X가 어떤 상태의 이온이 될 거냐? 2주기, 3주기 원소를 쭉 써보니까 비금속 원소의 이온과 금속 원소의 이온은 비금속 원소의 이온이 커요. 그지? 비금속 이온이 커야 돼. 그래서 X의 음이온이 C가 되는 거고 금속의 양이온이 B가 되는 거죠. 됐어? 전부 다 여기서 걸려요. 이 시험 문제가 다야.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하나만 더 해볼까? 좀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건 안 되잖아. 뭐 여기는 뭐 어려워 봤자지.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언제까지지? 언제까지? 74페이지. 일에 기출픽 펼쳐보세요.
기출비 74페이지. (261번) 자, 1분 드릴게요. 풀어볼까요? 암기하지 않으면 문제 잘 안 풀립니다. 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한데 써있잖아요. 문제에. 그럼 일단 써. 질소, 산소, 플루오린데요. 나트륨, 마그네슘 아닙니다.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네 안 쓰지. 이걸 제일 많이 쓰는 사람. 문제가 나올 때마다 모두 다 표시해서 다 써주는 사람.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언제나 항상 써와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사람. 괜히 산소, 플루오린, 나트륨, 마그네슘. 지우개 찬스. 자, 이온 반지름이 나와있죠. A, B, C, D. 누가 제일 길어? C가 제일 길지. 얘 산소. 그 다음에 누가 길어? D가 제일 길지. 그럼 얘는 플루. 그 다음은 A, 나트륨. B, 마그네슘. 됐네. 이거로 다 푸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볼까요? A와 B는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대요. 무슨 뜻? 원자 반지름은 작고 이온 반지름은 크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얘는 무슨 뜻이라고? 비금속이요. 됐어? 그럼 비금속을 골라라. C와 D가 비금속이죠. 기억은 X. A와 C는 같은 주기니 나트륨과 산소가 같은 주기니 X. 원자 반지름은 B와 C가 누가 커? 쓰는 거죠. B는 마그네슘, C는 산소, 마그네슘이 크지. X.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수. 홀전자수 외우고 있냐? 둘, 하나, 하나, 둘. 됐니?
홀전자 수는 누가 커? B와 D 중에 B 둘, D 하나. B가 크죠. 마그네슘이 0이에요. 그렇게 떴으면 틀리는 거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했잖아. 밑줄 기세요. 유효했잖아. 유효했잖아. 밑줄. 누구만 비교할 수 있다고? 같은 족, 같은 주기만 비교할 수 있다고. C와 D를 유효했잖아로 물어보는 이유가 뭐야? C와 D는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여야 한다고. 됐니? 그럼 C와 D 중에 원자 번호 누가 커? D가 크죠. 유효했잖아는 D가 커요. 5번 동그라미. C와 D는 2대1로 결합한다. 이게 3단원입니다. OF2 이렇게 결합해요. 1대2로 결합해요. 6번에 어때? 이런 문제 되니? 니네가 푸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걸려요. 니네가 하는 얘기 있어. 부모들한테. 너 왜 숙제 안 하니? 하려고 했는데 어려워서 잘 안 풀려요. 얘네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쪼렉들이. 이유가 뭐야? 개념 정리를 안 하고 필요한 자료가 머릿속에 없는데 문제를 어떻게 푸니? 중딩은 돼요. 하지만 고딩은 안 돼. 내가 이 얘기 하는 잠깐 해줄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나는 공부하는 것보다 놀러 다니는 게 훨씬 더 재밌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선생이 90을 해줘요. 학생이 10만 하면 돼. 그래서 책상에 앉아있으면 90점을 맞을 수 있어. 나머지 10은 지가 하는 거야. 근데 중딩은 말이야. 여기 70이고요. 30밖에 안 됩니다. 이거 학교에서 해줘요. 학원 다니면 다 돼. 이거 자기가 해야 돼. 니네 중딩이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기만 하면 70점은 맞는 거야. 나머지 싸움이 30점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70점도 못 맞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조르는 거야. 듣지를 않는 거야. 그러면 70점을 못 맞아. 나머지 전교 1등과 전교 꼴등은 이 30점 싸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가 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앉아있으면 비슷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고등부는요 반대예요. 학교에서 10도 안 가르쳐줘. 나머지 기가 하는 거야. 니네 지금 고등부를 배우고 있지. 그러니 수업을 들어서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다고? 불가능하다고. 그거 알아. 졸라 어려워. 못 풀어. 이건 못 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스스로 공부를 최선 다해 많이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학원 강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중학교 학원 강사 필요 없어요. 초등학교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학원 강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혼자 못하니까. 그래서 학원 강사가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알려줬어. 그런데 이걸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 한, 그리고 문제에 적용시키지 않는 한 그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됐나요? 이런 거 잘 갖고 계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 이 내용으로 인해서 대학교 이름이 바뀔 때가 생길 거야. 그거 하나씩 유형별로 수업 시간마다 정리해드립니다. 잘 갖고 있어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 쉽다.